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은 건 모든 집사들의 마음이다. 그런데 집사가 하는 행동들로 인해 고양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 수명이 줄어든다면 어떨까? 혹시 우리 고양이들이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건 아닐까? 여기 논문을 보자. 집고양이 스트레스에 대한 이 논문에서 스트레스의 원인은 대표적으로 인간과의 관계로 보여진다고 한다.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 사료 섭취, 그루밍, 놀이, 배변 등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면 고양이는 수명이 빠르게 줄어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다행히 이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고양이 행동 분석가와 연구자들이 연구해온 자료들이 있다. 오늘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통해 고양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지 알아보겠다. 그럼 일기 시작. 충격적인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꽤나 심심치 않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고양이가 긁는 것이 신경 쓰여서 고양이의 발톱을 뽑아내는 수술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공존을 위해 고양이도 스트레스 안 받는다, 후유증 없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고양이의 발톱을 모조리 뽑는다. 정상적인 집사라면 문제 있다고 얘기 안 해도 문제 있다는 것을 알 거다. 고양이는 본능이 많이 남아있는 동물이다. 그래서 따로 훈련을 안 해도 모래의 볼일을 보고 스크래처를 긁으며 스트레스를 풀고 높은 곳을 좋아한다. 발톱이 없으면 이러한 기본적인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 그리고 당연히 아프겠지. 발톱을 뽑는데. 고양이가 여기저기 뜯고 다녀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건 시간을 쏟아 훈련하지 않는 집사의 잘못이다. 고양이는 죄가 없다. 일단 나도 훈련을 잘 못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산다. 무튼 이런 편하겠다는 이기심 하나로 고양이의 발톱을 뽑지 말자. 옛날 디즈니 영화를 보면 고양이가 접시에 있는 우유를 맛있게 먹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걸 보고 고양이에게 우유를 먹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집사들이 많이 있다. 고양이는 대부분 유당불내증이 있다. 우유를 소화시키지 못하고 묽은 변을 눈다. 고양이는 식감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동물이다. 간식으로 혹은 영양 목적으로 급여를 한다면 더 좋은 간식들이 많으니 우유는 주지 말자. 집에서 사는 고양이들은 은근 병을 달고 산다. 그래서 나중에 10년 정도 지났을 때 병원비가 만만치 않게 든다는 집사들의 곡소리를 여기저기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병원비 1년에 20만 원이면 조기에 해결할 수 있다. 대부분의 수의사들은 1년에 한 번 정기검진을 꼭 받으라고 말한다. 이건 수의사가 돈 벌려고 말하는 것이 아닌 나중에 더 큰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간단한 피검사 정도는 10만 원이고 전반적인 검사는 20만 원, 모든 검사를 다 받으면 50만 원 정도 한다. 가격만 들으면 비싸다고 느껴진다. 우리 집 고양이는 매일 애교 부리고 밥도 잘 먹고 물도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는데 갑자기 이런 비용을 지출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고양이들 절대 아픈 거 티 안 낸다. 나중에 아픈 것처럼 보이면 병의 진행이 오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리고 고양이가 화장실을 보면 다 응고가 돼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 꼭 1년에 한 번 정기검진을 가주자. 그리고 웬만하면 일반 동물병원이 아닌 고양이 전문 동물병원을 가는 것이 좋다고 한다. 은신처가 없는 고양이는 항상 불안해 있다. 그래서 침대 밑이나 이불 밑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 고양이의 야생 본능을 생각하면 은신처는 반드시 필요하다. 숨어서 소리로 우리가 뭘 하는지 감시하고 몰래 훔쳐볼 수 있는 은신처가 딱 좋다. 적당한 은신처를 사기 어려우면 큰 택배를 시켰을 때 잘라서 은신처로 만들어주자. 그리고 그 박스에 벌크로 된 스크래처를 깔아두면 정말 좋아한다. 체벌의 큰 문제는 바로 예측 불가능합니다. 고양이들에게 통제된 환경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집에서 큰 짐을 옮기면 고양이가 눈 동그랗게 떠가지고 구석에서 지켜본다. 이러한 이유는 고양이의 세상에서 저 물건은 절대 움직이면 안 되는데 움직여서 그렇다. 근데 체벌이 딱 이런 종류다. 집사와의 유대를 망치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평소에 집사는 애교를 부리면 만져주기도 하고 간식을 주고 좋은 관계를 보여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소리를 내면서 화를 내면 고양이는 정말 놀란다. 중요한 건 이런 체벌이 반복되는 것이 문제다. 고양이는 집사가 체벌하는 것을 학습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체벌을 계속 의식하기 때문에 집사가 집에 있으면 항상 불안해할 수 있다. 특히 큰 소리와 큰 몸동작을 많이 무서워하고 놀라한다. 이러한 행동들이 고양이가 특정 행동을 할 때가 아니라 아무 때나 발생한다면 고양이에게는 정말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니 조심해야 된다. 생각보다 별거 없다. 할 행동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안 하면 된다. 자, 그럼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알려준다. 역시 연구하시는 분들은 말을 어렵게 써놓는다. 지금부터 이 말을 우리가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보겠다. 고양이에게는 안전구역을 만들어줘야 된다. 다묘 가정이건 한묘 가정이건 고양이에게는 숨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공간은 집사가 아무리 보고 싶어도 쉽게 볼 수 없는 공간이어야 하고 높은 곳에 있으면 더욱 좋다. 고양이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안정이다. 고양이가 가장 안정된 환경에서 숨어서 몰래 훔쳐볼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우리 집 고양이가 숨을 공간이 없다면 반드시 만들어주자. 고양이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끼친다.
나도 그렇지만 자율급식하면 참 편하다. 고양이 밥 먹는 걸 신경 안 써도 되고 줄어들지 않게 계속 채워주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실제 고양이의 본능은 자율급식과 거리가 멀다. 고양이는 사냥하고 사냥에 대한 보상으로 먹이를 제공받는 것이 본능이다. 그렇기 때문에 밥이 계속 차려져 있는 것은 우리에게 24시간 뷔페가 1년 내내 펼쳐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밥하고 고기만 있는 뷔페인 거다. 이러한 부분에서 고양이에게 먹는 즐거움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고양이가 좋아하는 식감을 찾아가는 여정이 필요하다. 연구 사례가 많은 사료회사에서는 고양이의 식감을 위해 사료의 모양을 만드는데 엄청나게 많은 연구가 진행된다. 그만큼 고양이는 씹는 식감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런저런 좋은 사료들을 먹여가면서 고양이가 좋아하는 식감을 찾아보자. 또 먹이 퍼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고양이의 사냥 본능을 충족시켜줄 수 있다고 한다. 진짜 귀찮은 일이지만 고양이를 위한다면 가끔이라도 먹이 퍼즐을 사용하고 여러 개 준비해서 바꿔주면서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좋다. 먹이 퍼즐에는 평소에 먹던 사료가 아니라 고양이를 위해 나온 트릭과 같은 고양이가 좋아하고 재밌게 놀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맨 처음에는 먹이 퍼즐을 쉬운 거로 준비하고 그 다음 점점 어려운 거로 진행하면 된다. 수직 공간은 고양이에게 최고의 은신처다. 3차원의 공간을 고양이에게 주는 것만으로도 고양이의 삶의 질을 대폭 높일 수 있다고 한다. 캣타워가 없다면 신발장, 옷장, 책장 등 높은 곳에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위에 물건들을 빼두자. 물론 캣타워나 캣폴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다. 내가 썼던 캣타워는 쿠팡에서 10만원짜리 캣타워였는데 이게 금방 망가져서 지금 다른 물건을 찾고 있다. 캣타워를 고르는 기준은 튼튼하고 뛰어 올라갈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 것이 좋다. 그리고 집사를 머리 위에서 볼 수 있게 꽤 높아야 된다. 이 캣타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면 된다. 고양이가 스크래처를 하는 건 스트레스를 푸는 대표적인 행동이다. 스크래처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고양이마다 선호하는 것이 다르다. 우리 집 돼지들은 바닥형 스크래처랑 공간형 스크래처를 좋아하는데 공간형 스크래처가 없다 보니까 소파를 아작냈다. 스크래처는 고양이의 성격에 맞는 스크래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집안 여기저기에 다양한 종류를 배치해두고 고양이의 성격을 알아보는 것이 가장 좋다. 오늘은 고양이를 불행하게 만드는 인간들의 행동과 고양이를 행복하게 만드는 다양한 방법들을 간단하게 다뤄봤다. 나는 고양이 물건을 사는 것도 좋아하는데 진짜 많이 사봤다. 신기하다고 생각하면 일단 사보고 보는 편이다. 그러다 보니 절반 이상은 버린다. 저번 영상에서 만든 캣휠도 크기가 안 맞아서 버리던가 당근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여러 개의 물건을 사고 자료들을 찾다 보면 참 마음 아픈 물건들이 있다. 바로 사람의 시선에서 만들어진 반려동물 용품들이다. 이런 물건들은 사람이 쓰기에는 아주 편하다. 고양이에게 신경 쓸 부분을 일부 대신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물건들은 다 쓰레기라고 생각한다. 고양이의 본능을 무시하고 사람의 시선에서 맞추어 물건을 파는 것들이다. 내 채널을 보는 구독자들은 진짜 우리 고양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내 채널에서는 고양이 본능에 반하는 물건들은 추천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집사 생활을 이어가자. 그럼 오늘 일기 끝.